세계 최고의 대형 선박을 만드는 현장. 3만여 톤의 칠판을 가공하고 절단해 선박의 부분인 블록을 제작한다. 고도의 기술과 섬세함이 요구되는 치열한 땀의 현장이다. 그렇게 완성된 블록은 도크로 옮겨져 조립을 하고 거대한 선박이 모습을 드러낸다. 블록을 와이어에 연결한 골리앗 크레인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크레인의 움직임에 따라 주변의 작업자들도 분주히 움직인다. 블록 하나를 탑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그 사이 크레인 주변은 긴장감이 팽팽하다. 블록이 선체 위로 서서히 다가간다. 이 블록이 어떤 정도의 배에 이게 이건 지금 벌크선이라고 해서 화물선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화물선. 네. 화물선 위에 뚜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뚜껑 자체의 갑판이죠, 갑판. 크레인 경력만 26년째인 조종사도 이 순간만큼은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안전하게 정확한 위치에 블록을 옮겨야 한다. 블록이 탑재되어야 할 위치에 가까워오자 배 위의 작업자들 역시 분주해지며 긴장감이 고조된다. 보이는 이 배는 40피트짜리 컨테이너를 8,600개 접시할 수 있는 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삼독구에서 가장 큰 배를 만들었을 때는 11,700TU, 11,700개를 적재할 수 있는 배를 건조한 적도 있습니다. 700여 톤에 달하는 선박의 갑판. 컨테이너 8,600개를 적재할 수 있는 화물선의 마지막 조립 작업이다. 이로써 선체가 완성된다. 블록이 머리 위에 자리를 잡자 탑재 위치에 서 있는 이들의 눈이 매서워진다. 드디어 블록이 이동을 멈추고 공중에서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 보기만 해도 위험한 광경이다. 블록은 한 번 탑재하면 다시 작업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한 번에 정확한 위치에 내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자리를 살피고 크레인 조종석과 주변 다른 작업자들과 끊임없이 연락을 취한다. 표시된 위치를 다시 확인한 다음 지시에 따라 블록이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한다. 작업자들은 내려오는 위치를 계속 주시한다. 드디어 블록이 제자리에 탑재되고 정확한 자리에 조립됐는지 마지막 확인 작업이 이어진다. 대형 블록의 경우 완벽하진 않지만 오차 범위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요 블록이 탑재가 되면은 요 좀 임의적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놓은 건데 같은 센터에 딱 맞췄을 경우에 블록이 똑같이 맞다라고 보면 되죠. 뭐 정확히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플라마이너스 5mm에서 10mm 안에 다 들어옵니다. 대형 블록이지만. 700여 톤의 대형 블록이 비교적 정확한 위치에 탑재됐다. 이로써 대형 화물선의 선체가 완성됐다. 이제 내부와 마무리 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아침 7시. 조선소의 아침은 일찍 시작된다. 작업장으로 향하는 오토바이가 무리를 이루어 움직인다. 지금 그 행렬을 보니까 오토바이로 출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워낙 공간이 넓고 하니까 충분히 용이하게 위해서
2만 5천 명의 직원이 함께 움직이는 아침은 혼잡할 수밖에 없다. 공장 입구와 도로 곳곳에 안전 요원들이 나와 복잡한 출근길을 도와주고 있다. 1시간 동안 이제 사우들의 이제 아침 출근 시간을 서포트를 해주거든요. 그게 이제 매주 평일날 이변이 없는 한은 저희들이 항상 나와서 하고 또 퇴근 시간에도 1시간 늦게 또 퇴근을 하면서 그 1시간 동안 또 퇴근 시간을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로 자전거로 각자 자신의 자리로 향하는 사람들. 오늘도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한다. 비가 내리는 날은 작업에 앞서 더욱 주의를 요한다. 우천 관계로 지금 비가 오는데 감전주의, 특히 감전주의에 주의해 주시고 아무쪼록 올 하루 그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들어갑시다. 자, 지정하기는 감전주의 좋아하겠습니다. 감전주의 좋아! 감전주의 좋아! 감전주의 좋아! 감전주의 좋아! 블록이 탑재되고 배가 조립이 되면 또 다른 선체 작업이 이루어진다. 조립한 부분을 용접으로 튼튼하게 잇고 깨끗하게 다듬고 도장하는 작업이다. 대형 선박은 선체의 높이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선체의 외형 작업을 위해서는 고소차를 이용한다. 섬세함을 요구하는 마무리 작업은 사람 손으로 일일이 할 수밖에 없다. 조금 잘못되면 배 전체에 영향이 가는 만큼 튼튼하고 깨끗한 보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라인더를 해야지 또 뭐 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시 보완 작업하기 위해서 그라인더를 해야지 깨끗하게 보이니까는 그 다음에 보완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작업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안전이다. 외부에서 하는 선체 작업의 경우 특히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선박 제조 기술의 향상과 더불어 안전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며 개선해 나가고 있다. 예, 안전벨트는 지금 옛날에 기존 안전벨트 지금 S벨트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상당히 좀 편리하고 몸에 무리도 안 가고 이게 참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선체 조립을 완성한 배는 나머지 작은 블록을 탑재한다. 흔들리는 블록을 손으로 위치를 잡는 작업자들, 그리고 정확한 위치에 내려놓는다. 크레인으로 조정해서 블록을 내릴 때는 항상 주변의 안전을 살피고 탑재할 때 한 번에 내릴 수 있도록 위치를 잘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센터를 잘 봐야 돼. 센터를 보고 걸리는 게 있나 없나 항상. 무게가 많이 나가는 부품인 것 같은데요? 여기 브로그는 많이 무게는 많이 안 나가는 편이야. 다른 브로그에 비하면. 다른 블럭에 비해서. 예. 그래도 이게 한 얼마나 나갈까요? 이게 한 70톤 나가는가? 70톤. 예. 70톤이라도 별로 안 나가는 건가요? 보통 보면 우리가 들을 때 100톤 넘어가니까. 그렇게 마무리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가판위 역시 용접 작업이 한창이다. 세계 최고, 국제 경쟁력의 강화는 사소한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작은 작업 하나까지도 소홀히 하지 않는 철저하고 거듭되는 검사에서 나온다. 가판 용접 작업할 때 중요한 점은 밑에 슬라그를 잘 들고 그다음에 용접 작업한 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요 실시하는 UT나 RT 이런 검사 결과를 거쳐야만이 이게 도장 작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 조인트 작업에 용접을 철저히 함으로써 가판이 깨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형 선박의 내부는 어떨까? 내부 구조는 블록 작업을 할 때 함께 만들어지지만 조립을 하고 난 후 여러 과정의 작업을 다시 거친다. 선박의 크기가 엄청난 만큼 내부 구조도 복잡하다. 곳곳에서 작업하는 이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선박 내부 여기저기에 붉은 선이 이어지는 화살표가 설치되어 있다. 미로 같은 내부에서 길을 안내해주기도 하지만 만일의 경우를 위한 비상 안내 표시이기도 하다.
블록 조립 작업이 완성된 후 선박 내부는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된다. 기계를 점검하고 곳곳에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을 도장한다. 보기엔 단순해 보이는 작업이지만 작업 현장은 철저하게 자신의 임무와 분야가 나뉘어져 있다. 자신이 맡은 바를 스스로 확인하지 않으면 바로 재공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 저희들도 이래 하고 있어도 그 분야 아니면은 알기가 어려운 그런 시스템이 돼가지고 저희들 분야 아닌 거는 좀 힘든 과정인데 좀 더 확인을 철두철명하게 해야 됩니다. 아직 완성된 선박이 아닌 경우 내부로 들어가는 통로는 작은 구멍이다. 형태는 갖추어져 있지만 안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그다지 좋은 환경은 아니다. 전선이나 파이프를 연결하는 작업의 경우 좁은 장소에 작업하는 만큼 구조물이나 철판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 끊임없이 진행되는 용접과 그라인딩에 의한 먼지나 철가루도 내부에서는 많이 느껴진다. 장소도 협소하고 아무래도 이제 전부 다 철판이고 위험물이 많으니까 오히려 저기 많이 다칠 수도 있고 항상 조심해서 일하죠. 높은 곳도 많고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서 일해야죠. 그러니까 지상에서 하시는 작업하고 이렇게 배 안에서 작업하시는 좀 차별점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많죠. 그냥 일반 지상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용접가스라든지 뭐 이런 가스들 덜 막힐 수도 있는데 배 안에는 그게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희가 뭐 지금은 마스크가 좀 깨끗한지 몰라도 한참 이제 용접 많이 하시고 이러면은 마스크도 엄청 많이 더러워지고. 그러나 어느 상황에서든 최선을 다하는 이들이다. 조선소 내부는 280만 평의 대지에 공장 부지만 180만 평이다. 그러다 보니 작업 현장을 돌아다니는데 오토바이는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현재 조선소 내의 오토바이는 약 19,000여 대에 달한다. 그러나 트랜스포터나 골리앗 크레인이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풍경이 연출되기도 한다. 도로 어느 곳, 예고 없이 설치되는 속도 측정 카메라. 안전속도를 준수하는 데는 자동차나 오토바이나 예외가 없다. 조금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듯한 오토바이. (40km가) 넘는 속도에 즉시 안전요원이 출동한다. 속도가 42km나 달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예? 아무리 바쁘신 일이 있더라도 좀 천천히 좀 속도 아시 몇 킬로인지 아시죠? 저희 산에? 예, 예. 30km. 30km 이상 운행을 하겠습니다. 규정 속도 위반 시 엄격한 제재 조치가 따른다. 1회 경고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해 적발되시면 3개월 출입 정지니까 아시겠죠, 사원님? 예. 꼭 좀 천천히 다녀주십시오. 서명 좀 해주시고. 네. 안전운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산에 교통질서 위반 통고서라 해서 사고들이 이제 교통 위반을 했을 적에 저희들이 발부하는 스티커 일종입니다. 이것이 이제 전산으로 입력이 돼서 이제 사고들마다 이게 1회 적발이냐 2회 적발이냐 저희들이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예. 뭐 1회, 2회, 3회 적발이 뭐 계속 되다 보면 뭐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오토바이 운행을 아예 못 하게끔 이제 영구 출입 정지가 되는 거죠, 이제. 안전요원은 조선소 내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의 역할은 경찰보다 더 다양하다.
단속만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유, 메인도로에 관련된 모든 우리 안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청소부도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뭐 진짜 경찰도 될 수가 있고 뭐 그런 거죠. 그 역시 이곳을 세계 최고의 조선소로 만드는 한 부분이다. 대형 엔진을 만드는 공장 내부. 요란한 기계음과 함께 대형 엔진의 시운전을 준비 중이다. 기름만 튀겨놓으면 되고 이제 지금 우리가 2만 마력의 대형 엔진. 드디어 시동이 걸렸다. 신호와 함께 여러 가지 점검이 이어진다. 작동에는 문제가 없는 듯하다. 네, 안전점검입니다. 그 각종 뭐 센서들이 다 있거든요. 그게 작동 테스트를 해가지고 엔진이 셧다운 걸리는가 그런 컨디션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선박의 심장과 같은 엔진은 선박 제작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며 대형 엔진의 경우 크기와 용량 자체도 어마어마하다. 지금 토끼통 같은 경우는 한 14,000마력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6기통의 50mc 같은 경우는 12,900마력 정도 나와요. 2,900마력? 네, 12,900마력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작은 타입이 그러고 많은 거는 9만 마력이 10만 마력까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엔진, 선박의 종류에 따라서 엔진의 무게라던가 네. 마력도 다 달라지는 거네요. 아니죠. 왜냐하면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출력을 왜냐하면 속도를 빨리 내야 되기 때문에 엔진이 이제 최대한 많은 출력 같은 이제 큰 엔진을 쓰고 그다음에 펄크선, 뭐 탱크선 같은 경우는 작은 거 엔진 이런 엔진 가지고 빨리 갈 필요 없이 많은 양을 싣고 갈 수 있는 그런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타입을 집어넣으니까 안 틀리죠. 엔진 제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품질 관리. 특히 엔진 회전을 위한 오일 파이프의 경우 오염 시 폭발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제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엔진의 청결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굳이 엔진을 거실까지 신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엔진도 정밀 부품이기 때문에 그 먼지라든지 이물질에 대한 오염이 있으면은 그리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의 제품이기 때문에 청결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엔진은 여러 번의 시운전과 까다로운 검사가 실시되는데 외부에서 검사관이 방문해 인증을 받는 경우가 많다. 시운전을 마친 이 엔진의 경우 중국으로 수출되어 자동차 운반선에 탑재될 예정이다. 승인된 도면에 따라서 이 엔진의 성능이라든지 출력값이 잘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그 배에 설치되기 전에 각 컴포넌트라든지 각 출력값이라든지 그 데이터 값을 확인을 해서 이 엔진에 대해서 서티피케이트를 이제 발행을 해주기 전까지 그 검사 과정을 제가 지금 참가해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엔진의 기존의 데이터랑 비교를 해보니까 기존에 갖고 성능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에 통과한 엔진은 수출하거나 배로 탑재되기 위해 옮겨진다. 크기나 무게가 큰 만큼 옮기는데도 안전을 요한다. 대형 엔진의 경우 엔진을 분리해 이동하는데 정밀 제품이니만큼 분리하고 조립하는데도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이제 이 엔진은 중국으로 보내질 것이다. 조선 산업은 또 다른 전환기를 맞고 있다. 시대가 요구하는 친환경적인 기술, 친환경적인 선박이 그것이다. 새로운 도전이 아닐 수 없다. 향후 차세대 선박으로서는 환경 친화적인 선박, 좀 더 기술적인 선박을 요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설계 기술 그리고 기술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일본 조선소, 기타 유럽 조선소보다는 좀 더 우리가 차별화된 그런 조선소로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위기는 기회를 만들고
도전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왔다.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나아가려는 노력. 그렇게 세계 최고는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이었다. 조선소의 제2도크 진수가 시작된다. 진수는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을 물 위에 처음 띄우는 것이다. 선박이 물에 뜨는지를 시험하는 동시에 탄생을 축하하는 행사이기도 하다. 지금부터 그 도코 주수 시작했습니다. 호선에서 잘 대기하십시오. 봐. 도크에 물이 차오른다. 8,500여 개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이 화물선은 진수 후 마무리 의장 작업과 시운전을 거쳐 캐나다로 인수될 예정이다. 보통 선박의 제작 기간은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1년이 걸린다. 힘들게 작업한 배의 진수를 보고 있자면 마치 다 키운 자식을 떠나보내는 듯 시원함과 아쉬움이 한꺼번에 다가온다. 오늘 저희들이 석 달 동안 고생을 참 많이 해서 이렇게 진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 석 달 동안 비가 많이 와가지고 배를 만드는데 참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은 다들 일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같이 노력해서 좋은 품질의 배를 만들어서 이렇게 진수하게 되니까 모두들 가슴 뿌듯해하고 아주 그 기쁜 마음으로 오늘 진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최고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루 24시간 꺼지지 않는 조선소의 낮과 밤.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치열하게 땀 흘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낸 최고의 결과다. 1등 품질과 1등 배를 만드는 데에 대한 큰 권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배를 맹글어 갖고 그래서 진수를 해가 명명식을 해갖고 배가 이제 떠날 때 그때 보면은 진짜 마음이 좀 뿌듯하죠. 세계 제일이기 때문에 그 자부심으로 그냥 일을 하는 거죠.